오늘 강의 제목은 원자의 비결입니다. 물질을 계속 쪼개면 원자가 돼요. 마지막에 남는 개념이 원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원자는 물질과 에너지의 경계를 계속 넘나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대단히 의미심장함이 존재하는 거예요. 물질이 에너지와 호환된다는 뜻이에요. 이 호환이라는 말은 생각이 현실화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 비밀에 대한 이야기라서 그것은 종교의 영역에 속했던 기도의 성취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방법이 생겼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게 많은 말들을 해요. 어떤 성공자의 부의 비결과 안정의 비결을 말해달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저는 어떻게 말하냐면 기분이 좋아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거의 모든 대다수의 사람은 그런 거 말고 진짜 비결, 비법 말입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나는 기분 좋은 것이 진짜 비법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좋은 느낌의 그림을 벽에 걸라고 저는 권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의 학력이나 유명세가 있거나 혹은 좋지 않은 에너지가 있는 뛰어난 작가들의 그림을 나름대로 소장하여 벽에 거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원자의 비결을 안다면 뭐부터 변하냐면 함부로 아무 작가 그림을 벽에 걸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분 나쁜 상태로 그리는 화가의 그림은 원자에 그대로 녹음되어 있어서 계속 무한 재생 상태로 나의 의식과 무의식에 나의 가족에게 들리게 됨으로써 이상하게 일이 계속 꼬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관 대작이 쓰던 물건을 소장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비운의 인물이 썼던 물건이나 그런 것들을 기피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의 그림은 엄청난 색채로 된 근본 에너지가 녹음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류가 과학이 발전되고 또 발전되면 이 시점에서 인류 최고의 물질로 된 보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미술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일수록 가장 탐내는 물질로 된 보물은 바로 미술품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기운이 담겨 있기도 하고 우리 인생 속에 삶이 창조의 기운과 동행할 만한 그런 일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술품을 소장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삶을 풍요롭게 느끼고 싶어서 남들이 수집하고 그 격에 맞는 삶을 살고 싶어서 모든 고귀한 것을 수집하니 질려서 이제 미술품을 수집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가장 무의식 차원의 욕구는 그림을 소장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원자를 소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에너지가 담긴 원자는 인간의 감정의 흔적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즉 보석도 속할 수 있지만 그림만큼 다양한 색채의 에너지를 사람의 의식을 통하여 만들어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그림만이 인류 정신세계의 가장 위대한 원자들의 집합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자는 너무나 고귀해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유일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작가가 어느 특정 화풍으로 이런저런 같은 풍의 그림을 그렸다고 해도
이 각각의 그림은 이 세상에 한 점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감정과 색감과 구도와 느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서두에 나에게 부여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었다고 말했어요. 실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 기분은 나의 감정의 아우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누구나 기분 좋은 감정이 매일매일 존재합니다. 존재하나 저와 여러분에게 24시간 이 기분 좋은 감정을 놓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거예요. 24시간 기분 좋은 감정을 놓았느냐 안 놓았냐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 기분이라는 에너지가, 그 아우라가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축적의 삶을 살았느냐 비축적의 삶을 살았느냐로 갈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은 화가의 그림은 아주 귀한 아우라를 지니게 되고 심지어 화가 그 본인보다 에너지가 더 업그레이드 돼서 더 강한 형태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작가에게 이런 말을 하죠. 어느 그림이 특히 애착이 가시나요? 라고. 그러나 그 질문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소장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에 애착이 드는 그림을 소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그림을 잠깐 제가 담소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것은 뭐냐면 마음에 드는 그 생각, 그 기분이 에너지로 그림을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무의식적 차원의 거대한 영적 에너지로 그림을 보기에 어떤 색채와 구도와 뉘앙스로 그려진 그림이 저와 여러분의 무의식에 에너지를 줄 것인지 본능적으로 우리는 인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나 지역적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과 맛없는 음식을 구분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본능과 맛과 감각으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림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본다라는 것은 이치적인 뇌의 해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림을 본다라는 것은 본능과 어떤 감각과 색채의 끌림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림을 생전 보지 않고 사본 적도 없던 사람도 그림을 보자마자 아 좋다, 이 그림은 조금 약한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화가의 그림은 원자 차원에서 보면은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색을 쓰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물감과 캔버스에 좋은 기분을 분출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명화란 무엇일까요? 화가의 위대한 정신과 에너지에 소장자와 보는 감상자의 기분 좋은 감정이 집약될 때 그것이 명화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그림은 화가의 손길과 눈길과 감정의 에너지가 농축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농축의 농도가 무르익고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 좋은 그림을 소장하고 싶어하는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오래전부터 그 그림을 알고 있던 사람처럼 첫사랑을 생각하듯이 설레는 마음으로 기쁨의 에너지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분이 얼마나 좋아야 좋은 그림이 나올 것이며 얼마나 기뻐해야 좋은 기운을 팔 수 있으며 얼마나 감사해야 원자의 에너지를 지닌 그림을 소장할 수 있을까요? 좋은 기분을 가진 자가 모든 일에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분을 가진 자의 그 의미를 오늘 이 전시장에서 만끽하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